자, 전국에 계신 마초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양옆에 우리 민태민 의원, 김조은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부산 경마가, 금요 경마가 특히 조금 난해했어요. 부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고? 관리사들. 네. 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좀 특히나 좀 그런 그 시기에는 항상 좀 바짝 쫄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좀 치열한 상황이 되고 그 여파 때문에 지난주 금요경마, 부산경마가 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저희들도 좀 고전을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민태민 의원은 후반부에 7경주, 9경주를 짭짤하게 압축해서 잡았고 제주경마 쪽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성적이 좋아요. 네. 제주경마가 제주 6경주에 승 16배짜리 또 제주 3경주에 6번, 3번 재빨리에 탐라 대통 원틀 주력으로 해서 잡았고 또 우리 김주원 의원도 제주경마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4경주에 기쁘게 남대천, 제주 1경주에 불매의 신의 제주협계 또 적중을 했고 저 임승진이도 제주뿐만 아니고 부산 경마도 어떻게 좀 양쪽 위원들보다 성적이 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자랑할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부산 2주째인데요. 조금 안정세가 돌아왔고 또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또 잘 파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멋진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 안내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는데요. 김용근 기수가 기승전지로 기승을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국산 3군 장거리 레이스가 출전 누수 부족으로 깨져버리면서 국산 6군 경주가 하나 늘어났다는 점. 5군 경주. 5등급 경주. 5등급 경주가. 근데 왜 아까 6등급이라고 그랬어요? 6등급이 없죠, 부산에. 이제 최하위가 5등급부터니까. 부산이? 예. 아, 그런가요? 부산이 6등급이 없나요? 없어요. 아, 있네. 6등급 부산 있어요. 6등급이 왜 없어요? 예전에 없었어요. 예전에 없었다가 이 레이팅이 바뀌면서 군체제가 이제 그러니까. 6등급으로 된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끊을 뻔했어요, 지금. 예, 방송 끊을 뻔했다니까. 지난주 부산 너무 당해가지고. 야, 진짜. 방송 한바탕 끊을 뻔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도요. 네, 6등급이 있는데, 아무튼, 잠시 착각해서 저희 양쪽 위원님들이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자, 승부처를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5경주와 7경주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5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 김주원 의원이 3경주와 9경주, 그리고 그 중에서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임승진이는 2경주와 8경주, 그 중에서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다.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4월 10일 금요일마 부산방송 1경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m 6등급 경주입니다. 13마리입니다. 전력이 우위가 좀 드러나는 편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2강의 전력이 좀 일단 돋보이는데, 먼저 우리 김조은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기 많은 이번마 대우 여장군이고, 직전 3월 13일 날 방송에서 1경주 때 제가 승부로 좀 들어가겠다 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대우 여장군은 인정이고, 그 밖에 마필 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셔야 될 말이 8번마 워리어 킹입니다. 이게 데뷔전 당시에는 제갈바지가 안 좋아서 말이 제대로 된 경주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치아 쪽 치료도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갈바지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직전 경주에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거리를 넉넉하게 늘려 나오면서 발주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감도 거리적인 부분이 해소해주는 상황이라 이번 경주만큼은 워리어킹의 라스트 한 발 충분히 한번 기대해볼 만한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마 대호 여장군은 인정이다. 지난번에 재미를 봤던 말 인정이고. 재미 못 봤습니다. 재미 봤다고 좀 해요. 아무튼 관심 있게 가졌단 말. 네. 이번 대호 여장군은 인정이고 8번 워리어킹이 제갈바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빨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나온다.
뭐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경력도 우리 김조은 의원이 또 보건소 쪽에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빨 쪽에 그러니까 이빨이 좀 어긋나면 재갈바지가 좀 재갈이 좀 안 들어가죠. 그 전까지 좀 나름대로 좀 단도리를 하고 나온다. 8번 워리어킹 김조은 의원의 관심마였고 우리 민태민 의원. 저는 이번 대호 여장군만큼이나 5번 원희레이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2억 500만 원짜리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니피 검증된 부계 혈통에다가 모마가 이 명가이라고 예전에 3조 서울의 최영주 마방에 있던 강력한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이 말이 주행검사와 데뷔전에서 그러한 혈통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좀 덜 찼다는 것이었는데 올해 지금 2월달 들어와서 거세를 하고 작년부터 좀 휴양기를 갖고 나왔는데 주행검사 때도 휴양 마필들, 상위군의 마필들하고 주행검사를 아주 잘 받았고요. 이번 레드빅이라는 국산 4군의 선행용 마필, 상위군의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540kg짜리 답지 않게 말이 너무나 유연하고 부드러운 몸놀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번 원희레이스가 의지만 있다라면은 선행작전까지도 저는 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번 대호 여장군의 상대마로 5번 원희레이스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번마 대호 여장군도 좋지만 5번마 원희레이스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말 하지만 워낙에 고가고 또 혈통적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하고 또 재검 때랑 복귀전을 겨냥한 준비까지도 짱짱하더라. 확인하고 민태민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벌써부터 뭐 승부 의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개나 불게 생겼습니다. 5번 원희레이스 고가의 기대주 5번 원희레이스를 민태민 의원이 추천해 주셨고 저는 뭐 저 역시도 뭐 제가 언급 드릴 말들을 양쪽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대호 장군 좋고 5번 원희레이스 괜찮고 뭐 8번 노래어킹의 복병 역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마디만 더 복병 쪽에 추천을 드리자면 9번막 해안으뜸입니다. 주행검사 때 오경환이가 주행검사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싹수 있는 기량을 보였고 또 데뷔전을 겨냥해서도 일단은 준비는 했는데 편성이 좀 세게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세게 걸린 게 아닌가 싶고 또 액톤파크 새끼라서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복승식보다는 3복승권의 변수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 마필이 바로 9번 쾌하는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경주 인기 2강의 전력과 그리고 복병 쪽의 전력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306등급 경주 모두 10마리인데 이번 이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오전장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압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 편성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민태빈 위원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스토리가 1강으로 아마 팔려줄 전망이고 저는 웬만하면 이제 와줄 거로 보고 있어요. 뭐 임승진 위원께서 이거를 승부로 하시는 이유는 뭐 이놓고 때릴 게 있는 모양인데 이번 아시안 스토리 직전의 서력을 이번에는 조성훈 기수가 제대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 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죠. 예, 알겠습니다. 김조은님. 예, 저 역시도 뭐 이번만 아시안 스토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후차권에 재밌게 보는 말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후차권은 저 역시도 좀 임 의원님한테 맡겨서 좀 도움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번만 아시안 스토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임승진이가 오전장에 준메인으로 준비한 일단 포인트는 충마에 대한 믿음이죠. 방금 양쪽 위원님들이 뭐 강축이다. 이거 빼면 뭐 틀렸다. 벌써 이거 빼고 사는 순간 맞고는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아시안 스토리는 강축이에요. 지난번에 조창욱이가 타서 대가리 팔렸단 말입니다. 근데 레이스가 꼬인 건지 스스로 레이스를 꼬았는지 아무튼 뭐 그거는 조창욱이만 알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용서 없습니다. 조성곤이로 바꿨고요. 또 편성도 완전 덜덜하고 말은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있고 그래서 이번 아시안 스토리는 완전 대가리 인정이고
자,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 때려붙일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말인데요. 이번 새벽조교 때 확 좋아진, 그야말로 제대로다라고 싶을 정도로 좋아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덜 팔려요. 찬스 아니겠습니까? 오전장 첫 번째 승부로 해서 강하게 때리면서 배팅 자금을 늘려가는 준메인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6등급 경주 9마리인데 이번 3경주는 우리 김주원 위원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민태민 위원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리얼리킹을 한 번 더 믿어볼 생각입니다. 2월 27일 날 휴양 갔다 와서 발주 직후에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말 혼자 뛰어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강하게 좀 노려봤는데 당시에는 김용근 기수의 플래시카드 그리고 유현명 기수의 바이오블루 센 말들 두 마리를 만났고 또한 기승술 마지막에 그 직선에서의 한 발이 유현명 기수라든가 김용근 기수에게 조창호 기수가 좀 밀린 것 같아요. 강한 승부 의지에서 조금 밀려서 이제 반마신차 3등에 왔는데 뭐 이만한 편성이라면은 빠른 선행마도 없기 때문에 8번 리얼리킹이 가장 입상권에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번 리얼리킹. 지난번에 등짝 사이즈로 좀 밀린 감이 있다. 8번 리얼리킹을 민태민 위원의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자, 저는 4번만 임패션드 마린이에요. 얘가 지금 실전 2번을 뛰었는데 데뷔전 때는 1000m에서 올라올만 하니까 좀 레이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또 1300으로 거리를 늘렸는데 역시나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1400이에요. 1400이고 그동안의 고질적인 단점, 약간의 단점으로 지목되던 그 발주 능력까지도 이번 새벽조교 때 분명히 보완된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원래 있는 뚝심에 발주까지 잘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번에야말로 실수가 없을 말이 아닌가. 저는 4번 임패션드 마린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3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김주원 위원의 승부의 포인트를 지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무조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임입니다. 팔리는 말이 대략 한 5마리 정도인데 뚜렷한 강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승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 뭐 첫 번째 승부처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선행을 나가고요. 선행 나가면은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습니다. 2번마 바람의 질주. 자, 이걸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 바람의 질주라는 말이 사실 다음 주에 나오려다가 이번 주로 급하게 선회를 했는데 일단 거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마방에서는 레이스가 너무나도 약하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찾다 보니까 이번 주를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일단 훈련도 일단 다음 주에 맞춰서 하다가 급작스럽게 나온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선행 맞추기에 충분한 활기는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는 복귀 전이라 별다른 의지 없이 뒤에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충분히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 바람의 질주를 과감하게 센터에 놓고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팔리는 말이 많긴 합니다만 사실상 막건에 데려갈 말은 그다지 많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질주 놓고 좀 압축된 막건으로 큰 배당 한번 노리면서 이번 3경주는 멋진 배당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번만 바람의 질주라는 복병권 쪽의 마피를 아예 오픈을 해버리면서 승부를 한번 가겠다. 직전 경주는 오랜만에 나오면서 좀 몸도 마음도 아닌 감이 있었고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원래 다음 주에 나오려다가 편성을 보고 한 주 땡겨 나온 뭐 그러한 마방의 강력한 의지까지도 김주원 의원이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입장인데 여차하면 선행까지 갈 수 있겠다. 상당한 기대감으로 축마를 오픈해 주셨는데 자, 아무튼 이번 바람의 질주라는 축마 꼭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원 의원의 준메인 승부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5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기복마들 간의 일단 접전, 뭐 최근에 연장을 때리고 있는 이번만 애쉬가 일단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고 이래저래 좀 기존에 먼저 5군에 올라와 있던 애들 간에 애들이 좀 선전을 펼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먼저 민태민위원회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그 1000m 국산 5군 레이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빠른 말들이 많아가지고 레이스 전개도 치열해질 전망이고 사실 제가 오두마번을 잡는 과정에서 오두를 압축하기도 좀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방금 임승진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애쉬를 저는 오두마번에서 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마리가 잡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추천드릴 한 마리를 권해드리자면은 7번 울트라 매직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확연하게 늘어난 선입 근성을 확실히 보여줬던 말인데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훈련을 아주 타이트하게 강도를 올려놨고요. 영광의 장군이라는 말하고 병합을 하는데 힘과 주폭 자체가 직전 대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이에요. 6번의 그린나래가 먼저 나갈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말보다는 그 옆을 따라가는 울트라 매직이 뭐 전개로도 불리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번을 민태민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7번 울트라 매직 민태민의 추천마였는데 언제 이렇게 지금 책을 보니까 상당히 다른 경주보다 뭐가 많이 써졌어요. 예상 단계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한 듯한 그런 냄새가 확 풍기는데 아무튼 고민 끝에 내놓은 관심마가 7번 울트라 매직입니다. 근데 얘 역시도 승군마예요. 승군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태민 의원이 분명히 더 있을 조건을 뭔가를 좀 확신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7번마 울트라 매직 민태민의 관심마 말씀을 해주셨고 김조은 의원. 예, 저는 이 부담 중량이 높긴 합니다만 6번마 그린날의 컨디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매번 다리가 안 좋아서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출전 주기가 들쑥날쑥 공백까지 계속 발생이 되면서 그야말로 뭐 뛸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말이 그린날입니다. 직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직전에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외산 편성에서 어마어마한 이 끈기를 보여줬던 말입니다. 이번에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사실상 뭐 한 단계 강급이 돼서 국산 5등급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면 그린날의 입장에서는 57 달고도 이건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번마 그린날의 선전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6번 그린날에 직전에 오랜만에 나와서도 전조를 보여줬어요. 정상 주기에 이제는 또 유엔메이까지 태어나서 아까 우리 또 민태민이 잠시 언급했듯 또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번 그린나래를 김재원 의원의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저는 일본 지봉스타예요. 직전에 MJC 그 마카오 자키클럽 특별경주에서 인기도 못 모았고 또 절전인데 당시에는 워낙에 센 말들 틈에서 좀 사이즈에서 밀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반 경주고 또 1번 게이트고 또 직전 대비 감량도 있고 또 최근에 조창욱이가 예전에 작년만 해도 스타트하면 맨 뒤에 있었던 게 조창욱인데 여보요 2015년 들어서는 뭔가 얘가 마음을 좀 다잡은 모양입니다. 스타트하면 또 앞쪽에 있더라고요. 조창욱이도 뭔가 좀 바뀐 모습이고 또 경주 조건 자체도 일본 지봉스타가 직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지봉스타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5등급 경주 9마리인데요. 이번 5경주는 우리 민태민 의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그 승부의 이유와 상황을 지금 바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하고 돌아오는 6경주가 이제 분할이 됐던 경주입니다. 한 18마리 정도가 출마 등록을 해놨던 경주였는데 여기 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나올 때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놨고 그때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편성 자체를 너무 잘 만났다는 느낌이 아주 진하고요. 여기에 지금 어설픈 인기마들 몇 마리 정도를 완전히 좀 걷어내고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마를 좀 오픈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 축은 좀 제가 가무리를 좀 감춰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좀 함께 하도록 하겠고, 그 대신에 제가 안 보는 말, 뭐 좀 팔려도 무섭지도 않다고 보는 말이 1번 마하챔프라든가 4번 대지의 질주, 뭐 7번 럭키청춘 이런 애들을 쳐다보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노림수 축을 놓고 아마 답은 요번 주에 출마 등록을 보시면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아주 운이 좋아서 출전한 마필들이 있는데 그 말들 중에 저는 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 불안한 인기만 자르고 민태민이 대가리 세워서 딱 2방으로만 승부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태민의 금요일 메인 승부는 정말 운 좋게도 이 편성이 분할이 되면서 예, 떨어질 뻔했던 말이 그렇죠. 예. 출전했다 이거죠. 예. 만약에 경주가 하나였으면은 상금 미달로 잘라졌을 말이 그렇죠. 분할이 되면서 나왔다. 찬스다. 뭐 그 점을 마방에서도 상당한 뭐랄까요? 시쳇말로 쌔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까지 가만히 된 건데 제 역시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축마를 공개를 안 해주셨고 일단은 불안한 인기만은 3마리를 주셨습니다. 1번 마하챔프나 4번 대지의 질주나 7번 럭키청춘 얘네들이 좀 팔려주는 말인데 얘네들은 관심권 받기다 하면서 걔네들을 완전히 잘라버리면서 그 노림수 말을 갖고 제대로 된 견불 민태민 연이 준비한다고 그러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5등급 경주입니다. 9마리입니다. 아상무사한 편성 같아요. 그동안에 좀 센 편성을 만나다가 이번에 좀 만만한 애들 만난 말이 하나 보이긴 보이는데 먼저 김주원 연의 시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마 새로운 기상이 이번에 조건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 우승번 쪽이나 꿈의 한 발을 비롯해서 트리플 라인 킹투아츠 직전에는 아예 타이밍을 못 잡아서 졸전을 펼쳤고 이래저래 뭔가 경주가 좀 세지거나 등짝 실수가 나오거나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경주들이 최근 모습들인데 이번에는 조건만 보면은 정말 새로운 기상이 모처럼 우승까지도 도전해볼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이팅 점수에 따라서 원래 좀 부담 중량을 높게 실어야 되는 말인데 조희영 기수가 다시 올라타면서 직전과 동일한 53까지 달고 뛴다라면 뭐 이 정도 상대들 팀에서는 충분히 추입 한 발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주원 연의 관심 많은 4번마 새로운 기상이었다. 원래 57을 달아야 돼요. 예. 근데 조현이가 타면서 4kg 감량을 받으면서 53. 부담 분량까지 좋고 그동안은 좀 센 말들 틈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 이번에는 편성까지 제대로 만났다. 이 내용으로 4번 새로운 기상 말씀해 주셨고 민태민요. 예, 저는 이번 바다 영웅입니다. 역시 이 말도 그 5, 6경주가 분할되면서 원래 한 레이스에서는 상금 순위가 15위여가지고 이번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었던 말입니다. 로퍼트 하버 자만데요. 좀 이따 7경주 때 되면 이제 비트블레이드라는 강력한 능력마가 나오는데 이 로퍼트 하버 자바들은 무조건 체형이 커야 됩니다. 주폭과 힘으로 뛰는 말이라서 이 바다용이 지난번에 이제 말이 살아나면서 승부를 봤는데 당시에 기쁨애를 집요하게 압박을 하면서 가랭이가 좀 찢어진 느낌이에요. 그 기쁨애가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이 걸음이 확실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번에 선입으로 따라가면서도 더 센 구미에서 바로 입상을 끌어냈던 것이 기쁨애인데 그 기쁨의 페이스를 무리하게 따라갔던 바다 영웅이 이번에는 경주가 분할되면서 보기 좋게 선행 갈 수 있는 편성까지 만났어요. 거리는 김호수가 직접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바다 영웅을 민태민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다 영웅. 기쁨매가 지난주에 입상했던 지난주에, 말이죠. 예. 25조 말. 그게 아마 승군전이었는데 외곽으로 네. 밀렸는데 12번 선행도 못 가고 에서. 그렇죠. 예. 기쁨매가 걸음이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그 기쁨매를 압박을 하고도 압박하면서 좀 그러면서도 끈기 있게 버텼던 이번 바다 영웅이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예. 이번 바다 영웅을 민태민의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뭐 저는 4번 새로운 기상이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쭉
좀 사이즈 있는 애들을 만나면서 자기 기량을 못 펼쳤던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바로 또 우리 김주원 의원이 또 제대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4번 새로운 기상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민태민은 이번 바다영웅 그리고 김주원과 임승진이는 4번 새로운 기상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경주입니다. 4등급 10마리인데요. 이번 7경주는 민태민연의 준매인 승부처입니다. 강력한 축이 있는 편성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준매인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김주원 의원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뻔한 그 능력마 설명드리기보다는 다른 말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면 2번마 여름새가 요번에 재밌습니다. 이 직전에는 사실 초반 발주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내내 별다른 이 액션 자체가 없었던 말입니다. 이 마필은 끈기가 좋고 특히나 인코스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이 말한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내외각으로 좀 기대고 삐지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안쪽 인코스에 딱 박아놓고 이 외곽말들이 커버를 해주면서 이 자기 코스, 인코스에서 이 악벽이 자동적으로 커버되는 그런 경주에서 능력 발휘를 종종 했던 게 또 여름새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다시 내려왔고 이 빠른 말들이 외곽에서 밀고 올라오면서 자연적으로 이 외측으로 삐지는 악벽 그리고 펜스에 붙어서 내측으로 삐지는 악벽까지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만 여름새가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새 안팎으로 좀 사용하는 악벽이 경주 조건, 인코스 조건으로 커버가 될 상황이다. 네. 여름새를 김주원이는 관심만 말씀해 주셨고 저는 3번 비트 블레이드예요. 뭐 당일날에도 뭐 상당한 인기를 모을 말이겠으나 편성상 뭐 충분히 충마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말이 3번 비트 블레이드인데 자 이번 7경주를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 의원의 그 승부의 이유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비트 블레이드를 안정적인 축마로 믿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주원 의원이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이번 여름새가 D여자만데요. 직전 그 3월 8일 날부터 제가 좀 노렸던 나필이에요. 그 당시 3등 오고 나서 지난번 외산 경주에서 최외곽 12번 게이트 아예 뭐 의지 없는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이마필은 배팅권에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승진 의원이 얘기했던 3번의 비트 블레이드를 축으로 해서 김주원 위원이 추천하셨던 이번 여름새를 일단 배팅권에 가져는 가는 경주인데 여기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이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사이즈도 사이즈일 뿐더러 최근에 특히나 직전 경주에 못 가고 의지가 없었던 그러니까 입상을 못했던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마필이에요. 내용 있는 말인데 이번에는 그 훈련 때 내용을 보니까 뭐 말이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냈을 때의 컨디션을 이번에 확실히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기수까지도 이제 적임 기수로 교체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무조건 3번의 비트 블레이드가 지금 57.5라면은 쌍승식을 한번 뒤집어서까지 공략해 볼 수 있는 노림수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비트 블레이드를 놓고 근엄적으로 한 방을 때리고요.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여름새만 딱 받치면서 뭐 나머지 또 불안불안한 것들 인기 좀 바람 좀 잡을 모양인데 싹 잘라버리고 비트 블레이드 놓고 때리고 받치는 두 방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태민의 준매인 승부 금요일 7경주인데요. 3번 비트 블레이드는 강축 인정이다. 김주원 의원이 언급했던 이번 여름새까지 가져가는데 노림수 말이 있다. 근데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등짝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민태민 의원이 말할 때 등짝 바뀐 애가 누군가 좀 궁금해서요. 봤는데 5번 리썰 여왕, 7번 금포 프린스, 8번 천지지존, 9번 가야대로, 10번 노다웃, 1번도 바뀌었네요. 1번 뭐 다 웬만한 게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힌트 아닌 힌트라고 지금 이것도 힌트라고 준 거예요? 적임 기수라 그러면 이 말 끌고 들어온 적이 있었던 기수가 탔다는 거죠.
10월 달에요? 네. 예.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예. 10월 달에 끌고 들어왔던 적임기수로 이번에 안장이 전격 교체가 됐다. 팬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수고하시면은 주인공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민태민이가 자신 있게 내놓은 준비한 승부입니다. 많은 성원과 기대 바라면서 7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500m입니다. 혼합 3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이번 8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일본 영웅 챔프야 뭐 당연히 인정입니다. 그 승부의 포인트를 말하자면 일본 영웅 챔프는 당연히 인정이고요. 영웅 챔프가 이제 레이스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후차권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본 영웅 챔프가 그냥 냅다 앞에 선행 강공으로 나갔을 때의 막권, 그리고 영웅 챔프가 굳이 앞에 안 가도 되니까 다른 말을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가 나왔을 때의 조건이 그 답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영웅 챔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오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것이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것이냐가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앞에 가는 승부인지 아니면 따라가는 승부인지. 거기에 따라서 준비된 막권이 딱 두 가지인데, 그거 확인되는 즉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때리는 압축 승부고, 이번 그러니까 이 8경주 승부는요, 제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전 지시가 당일날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작전 지시까지 지금 파악을 해서 준비된 막권 적절하게 대처해가면서 임승진이가 메인로 때려드릴 것이고, 뭐 적중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항구라에 대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든 앞에 가든 뭐 따라가든 제대로 엮어내면서 제대로 된 항구라 팬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임승진의 메인 승부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600m 2등급 경주입니다. 14마리입니다. 연승을 때리고 있는 6번 디퍼런트 디멘션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구경주가 김주원연의 메인 승부예요. 네. 예. 제가 좀 살짝 지나치니 좀 헷갈렸었는데 옆에서 또 별표를 딱 치면서 별을 치면서 또 압박을 줍니다. 자, 김주원의 메인 승부, 그 승부의 이유와 내용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바로 구경주입니다. 끝자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6번마 디퍼런트 디멘션이 부러질 가능성도 대비해서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얘가 부러지면 막건이 좀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번 경주는 6이 부러져도 노릴 수 있는 건 딱 두 마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 마리만 뛰는 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센터엔 6을 놓고 그 양방으로 승부를 들어갈 거고요. 6이 부러졌을 때 그 또 두 마리가 1, 2등을 하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아마 중고배당 낼 겁니다. 또 후차권에 6 말고도 노리는 말들이 한 마리는 인기만, 한 마리는 아예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을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는 결과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6이 왔을 때도 항구라, 6이 빠졌을 때는 뭐 속된 말로 대구라, 자, 이런 것까지 노력하면서 오늘 메인 승부는 딱 세 마리만 가지고 힘있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번마 디퍼런트 디멘션이 강력한 인기를 모을 구도예요. 네. 그렇죠. 6번 디퍼런트 디멘션하고 같이 와도 항구라 부러졌을 가능성에 대비한 막권도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뭐 시쳇말로 완전히 뭐 판때기를 찢어버리는 상황이 나온다. 네. 그것도 막권 수도 마리수가 많지 않은 딱 3마리. 네. 6번 디퍼런트 디멘션 포함해서 딱 3마리. 결국엔 삼복적 승부가 되겠네요. 세 근역. 예, 그런 셈이죠. 예. 딱 세 근역을 압축 들어가는 상황. 뭐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고, 김주원의 자신감까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주원의 메인 승부, 금요 구경주, 많은 성원과 관심 함께 하셔서요, 항구라 사냥에 동참하시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600m 1등급 경주 14마리인데 출전 주기를 좀 빨리 가져 나오는 게 13번마 메가톤이고 뭐 그러한 마필들 위주로 이말 저말 팔릴 상황 같은데요. 민태민연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경주가 한 3경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월 27일 11경주, 그리고 3월 20일 또 10경주, 그리고 3월 15일 날 또 6경주, 이렇게 뛴 애들이 몇몇 마리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봤을 때 배팅권에 무조건 포함시켜야 될 말은 바로 3월 20일 날 그 10경주에 뛰었던 말 중에서 미즈마고를 가장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30조에서 네버신비포하고 2마리를 내어놨는데, 이 미즈마고가 작년 11월 달에 그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강마였던 뉴욕 블루와 불과 목 차이를 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리 질병이 생기면서 출전 공백이 좀 길어졌고, 직전에도 사실 입상을 했던 메가톤하고 복귀 내용을 보면요, 다시 뛰었을 때 승부를 정확하게 맥시멈으로 했을 때는 메가톤 못지않은 능력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미즈마고라는 말이고, 뭐 앞말의 부담 중량도 동일하고 이번에 프로페서 실버와 병합도 잘했고요. 그래서 10번 미즈마고를 민태민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에는 10번 미즈마고다. 지난번에 보니까 맡기는 데만 골라서 가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 이천 기수가 박근만이로 바꿔놨는데 김영근이가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김영근이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하루 했는데 기승정지로 못하고 박근만이가 타는데 걸음이 남았다. 결론은 이거죠. 네. 10번 미즈마고를 강하게 놀아야 될 상황 같다. 민태민연의 추천이었고, 김주원 의원. 예, 저도 지금 미즈마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10번마 미즈마고는 직전에 안 간 거고 이번에는 10,000% 때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근만 기수가 잘만 타주면 여기서 주워 먹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 역시도 10번마 미즈마고 쪽에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원 의원도 10번 미즈마고에 힘을 실어주셨고, 야, 저도 그래요. 저도 10번 미즈마고를 딱 말해야겠다 했는데 민태민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같이 해야지 했는데 또 김주원이 말해버리니까 뭐 같이 하다 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팬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에서 영양가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10번 미즈마고는 양쪽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안쪽에 2번마 황금빛 지중해와 3번마 중앙해주를 이제 그 다음 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 3번마 중앙해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1등급 승급전이었죠. 승급전을 치르면서 맨 깡바닥에 누워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승군전에 한번 걸음을 재본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방에서도 뭐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1군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얘가 얼마나 통할까 한번 이제 슬쩍 재봤는데 와중에 상당한 추입 탄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최시대 자기 적임 기수 내지는 뭐 자기네 기술을 기술시키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고, 준비 또한 그야말로 짱짱하게 해놨습니다. 3번마 중앙해주가 1군에서 드디어 이제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을 맞았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이 편성이 1군이지만 뭐 뚜렷한 강만은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중앙해주 쪽에 또 다른 관심권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마루가 양쪽 위원님들이 10번 미즈마고, 이 미즈마고가 참 느낌이 좋아요. 57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면 당연히 승부도 30조에서 10번 미즈마고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임승진 중앙해주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4월 10일 금요일 방송을 마치겠는데, 항상 그렇지만 양쪽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승부와 준메인 승부, 민태민의 메인 승부는 5경주였고 또 준메인 승부는 7경주, 김주원은 9경주 메인, 3경주 준메인, 또 임승진이는 8경주 메인, 2경주 준메인, 이런 승부들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고요. 저희는 토요견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